예,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HK 교수 김용태입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이제 저는 조선시대 불교사를 전공을 하고요. 그래서 한글본 한불전의 그 성과에 대해서 조선시대 불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의 그 순서는 먼저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흐름과 경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조선시대 불교 자료의 유형과 가치를 그 규장각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불전 역주의 성과와 연구의 과제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예, 먼저 최근 한 20여 년간 그 조선시대 불교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도 증가하고 성과도 제고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국대에서 한국 불교전설을 출간을 했는데, 특히 조선시대 편이 7에서 10책까지이고 보유편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11책, 12책이 나온 것이 이제 1994년에 완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자료가 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연구자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한글본 한불전이 간행되면서 이제 그 한문에 약한 그런 이제 신진 세대를 포함한 많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와 영역이 발굴되면서 많은 성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 조선시대 불교사의 연구의 흐름은 20세기 전반 식민지기에 기본적으로는 자료, 기초 자료가 축적이 되었고, 그리고 이능화, 권상로, 김영수와 같은 한국인 학자들과 다카시 도루, 누가리아 가이텐, 에다 토시오 같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한국 불교 연구에 초석이 닦입니다. 해방 이후에 연구의 어떤 기반 또는 연구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일단 1959년에 그 백성업 박사 송수 기념 논청에 승군과 호국사상, 그리고 추사 김정희와 다산 정약용의 불교관 및 유불 교류를 다룬 논문들이 이제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부터는 이제 승역, 그리고 경제활동, 승군 같은 분야가 조명이 되었고, 70년대에는 그 한기도 선생과 고용권 선생과 같은 분들이 19세기의 선 논쟁을 주목을 했고, 김동하 박사 선생이라든지 김영태 선생이라든지 해서 호국불교, 호국사상, 그러니까 사명대사와 같은 분들이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으로서 청어 휴정 등의 그 계파의 활동과 사상, 그리고 조선 후기 불교의 어떤 사상적 특징인 가나선, 그리고 산문 수업 등에 대한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서 사회 경제사의 연구가 활성화되었는데요. 특히 조선 후기의 승역과 총선 문제, 그 다음에 사찰계 같은 계와 보사청, 그리고 승려 개인의 전답 수유와 상속, 이런 것들이 어떤 문파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해서 조명이 되었습니다. 사상의 분야에서는 이제 여러 고승들의 인물, 그리고 가나선과 함께 이제 교학을 포괄한 선교 겸수의 방향성, 그리고 많은 이제 조선시대이니만큼 많은 유학자들의 불교 인식, 그리고 삼교 해통론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특히 고익진 선생의 어떤 제기에 의해서 조선시대 불교는 사상면에서는 보조진울의 영향이 강하다. 그런데 법계면에서는 이제 임제법맥, 그 법통을 중시하는 그러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많은 이제 시사점을 주게 됩니다.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보다 이제 불교 정책 또는 연불신앙, 또 개별 사찰이나 전체적인 사찰 수, 그리고 불교 사서, 불교 문학 등
연구 주제가 다양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까지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카시도르의 이조 불교라든지 그 식민지기에 이루어진 선행 연구의 어떤 입론의 틀 또는 자료에서 전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90년대 이후로 넘어가고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바로 이 한불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글본 이런 성과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다각도의 또는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인 도약기라고 이제 2000년대 이후를 볼 수가 있는데, 자료가 발굴되고 그것이 유통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한 그 연구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의 통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 불교라고 하면 억압, 뭐 정부나 또 유학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쇠퇴했다라는 부정적 도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탈피하면서 당시의 역사적 실상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 정책과 연계된 불교 시책의 변화, 승역의 문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단의 조직화, 계파와 문파, 그리고 법통과 법맥을 통한 인적 계승 문제, 그리고 사원경제의 기반과 사회적인 역할, 또 불교 신앙, 그리고 강학 및 교학, 그리고 선문쟁과 또 조선시대 전기의 그 호불론, 그리고 후기의 심성론, 유불관계와 시대와의 교감과 같은 여러 영역들의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물과 사상에서는 이제 고승, 그다음에 현종론이나 유석지리론 같은 호불 논서, 그다음에 17세기 전반에 확립된 그 승려 교육 과정인 이력 과정, 그리고 선과 교와 연부를 함께하는 산문, 그다음에 강학과 이제 개인적인 주석서인 사기 같은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와 신앙 분야에서는 이제 조선 500년을 이제 일관되게 흐른 왕실불교의 신앙 문제, 그다음에 그 핵심인 원당, 그다음에 비구니 또는 비구니 사찰, 그리고 연불, 그리고 이제 민간 신앙의 어떤 불교화 그런 포섭 문제까지 이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불서와 불교 사서는 이제 승전 또는 사지, 사찰의 역사, 그다음에 다란이 진원 의식집, 그다음에 1981년에 전라도 에 포착한 중국 불서에 실린 가흥 대장경의 유통 문제 같은 것이 다루어졌습니다. 또 문학 분야에서도 유학자 또는 사족의 불교관 또는 불교 가사 또는 언해를 포함한 자국어 글쓰기의 문제 등이 다루어지면서 개설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사원경제는 역시 이제 승정체제 또는 그 승려의 도첩을 주는 도승, 승과, 승금과 승역, 그리고 사찰계 같은 주제들에서 참신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조선시대의 불교 자료의 유형과 가치인데요. 저희 학술원의 ABC 사업단에서 서울대 규장각에 수장된 불서들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불교 관련된 문헌과 금성문 자료가 1470종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규장각에 있는 불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한국불교전서의 14책 보유편까지 총 324종의 그 전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규장각의 자료를 저번으로 한 것은 이제 25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를 드리면, 고려 시대에는 이제 대각국사 의천의 대각국사 문집, 그다음에 보조진울의 관화결의론, 그다음에 진정국사 천책의 선문 보장록, 그다음에 나홍해근의 나홍화상어록이 있고요. 조선 시대는 이제 많은 언해불서류, 뭐 속보상절을 포함한, 그리고 유석지리론, 그다음에 청어의정의 선가기감, 그리고 한성제한의 선문 오종강요, 그리고 조선의계 법통과 법맥 계보를 다룬 역사서인 해동불조원료, 그다음에 연불신앙이 얼마나 대중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연불보건문, 정조가 용주사를 만들 때 직접 쓴 봉불기복계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라와 고려 시대의 논서와 주석서, 이제 일본 쪽으로 주로 전해졌던 것의 복본, 그 다음에 그 고대부터 내려온 금성문의 탁본,
그다음에 고려대장경의 인본이 있는데요. 이 규장각에 있는 고려대장경의 인본은 1915년에 데라우치 총독이 그 일본 천황에게 이제 헌상하기 위해서 세부를 이제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을 인출을 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토의 생유지, 그다음에 일본 국내청에 있고, 이제 하나가 이제 경성제대 시절부터 해서 이제 규장각 쪽으로 계속 전해져서 있는데, 가장 그 전질이고 가장 그 완벽하게 이제 찍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경의 그 해인사의 그 사간본, 그러니까 대장경 외에 찍어놨던 그런 판본, 조당집을 비롯한 뭐 많은 책들의 인본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예, 규장각 소장 그 대표 불서들을 이제 표로 정리했는데요. 경전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논서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종의 서적들 있고, 뭐 의식집, 이제 제가 분류를 해본 것인데요. 그다음에 신라 시대 때는 이제 복본인데 원효, 뭐 열반 종효, 발심 수행장, 의상, 하엄 일승 법궤도기,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는 균효의 원통기, 또 원통초, 그다음에 의천의 대각국사 문집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울, 그다음에 해심, 그다음에 천책, 해근 등의 그 어록류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석가을의 행적송이나 법화 영암전 같은 책들도 소장되어 있고요. 조선 정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뭐 언해불서 또는 유석지론 또는 간음 현상기, 그래서 이제 세조가 간음을 칭견했다고 해서 그 취향에게 쓰게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시습의 이제 대하원 법궤도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후기는 이제 인물 또는 이력가정도서, 그다음에 산문, 그다음에 상례집, 선논쟁, 또 불교사, 또는 19세기 말에 중국에서 이제 간행돼서 들어온 책들을 이제 재차 간행한다거나 또 새롭게 간행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예, 이 주제별 자료와 연구 경향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 법통 및 불교사는 그 해동 불저 원류의 임제 법통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후기의 계파와 문파별 계보가 있는데, 주로 이제 청어계의 편향파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불저 원류와의 법통 문제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후에 연구가 본격화돼서 그 앞서서 나온 그 나홍과 고려시대 선종 전통을 강조하는 허균의 법통설, 그다음에 이어서 그 편향원기에 의해서 제기된 임제 태구 법통의 문제들이 해명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청어계의 4대 문파와 그다음에 양대 격파였던 부유계의 그 18세기 중반까지의 계보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사약초와 대둔보감은 이제 불교사와 사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편향파와 소요파 중심의 이제 사찰의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은 이제 이력과정이 17세기 전반에 정립이 됐고,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선뿐만 아니라 교학의 전통이 이제 지속이 되었는데요. 사집 과정에는 이제 대종고의 서장, 고봉 원묘의 선요, 그다음에 종밀의 도서, 그다음에 진울의 절요, 이렇게 돼서 가나 선풍과 선교 겸수의 기풍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교과는 원각경, 금강경, 능엄경, 법화경이었는데 18세기 이전에 그 법화경을 대신해서 기신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교과는 이제 조선 정기의 이제 선종 교정 승과 시험의 그 시험 교과목이기도 했고, 그 이전부터 강조되어 왔던 화엄경, 그다음에 선에서는 경덕 전등록과 선문 염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울 이래의 선교 겸수와 가나선 전통, 그다음에 하엄 중시의 전통에 영향을 미쳐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수행 체계를 좀 보면, 산문 수업은 이제 경절문, 원돈문, 연불문에서 선과 교와 연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문직지라는 책에서는 이 산문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와 선 사상을 보면, 그 가흥대장경본이 들어오면서 진간의 하엄경 소초, 그다음에 원대 주석서인 해연기,
그다음에 기신론 필사기 해편이 들어오게 되면서 화엄과 기신 강학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기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제 그 사집가와 화엄과 관련해서 그 회암정해의 도소에 대한 주석서와 연담유일의 그 주석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화엄 유망기라든지 화엄 잡화기 같은 그런 주석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선 쪽에서도 이제 선문 오종강요라든지 선문 수경 같은 책들이 있었고요. 또 의뢰는 17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전란 이후에 문파가 조직화되면서 어떤 그 친소 관계를 따져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 사회가 북의 동법제로 재편이 되면서 이제 주자가례라고 하는 세속의 례, 거기서 오복제 같은 그 룰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상례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승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요 문파에서 이런 상례집을 내면서 세속의 룰을 반영해서 결국은 그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누구에게. 그다음에 그 스승과 어떤 뭐 다른 여러 이제 이 승가 내에서 관계 속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는 그런 범주를 확정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문파의 조직 원리로 기능하게 됩니다. 또 이제 불교 신앙은 연불을 중심으로 해서 뭐 불교 가사, 연불계, 만일연불의 많은 이제 그 연불 신앙의 대중화의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연불 환양곡, 연불 보건문, 신편 보건문과 같은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다음으로 이어서 한불전 역주의 성가와 연구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본 한불전의 성가 100책 가운데 조선시대 불교는 이제 66책, 그러니까 66%죠. 그리고 한불전 수록 324종 중에서 조선시대는 마찬가지로 61%, 199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불전에 수록된 조선시대 199종 가운데 78종, 그러니까 약 40%에 가까운 그런 책들이 번역되고 출판되었습니다. 예, 번역은 거의 이루어졌지만 이제 출판된 것이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한글본 한불전의 조선시대 성가 78종을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는 문집이 기본적으로 이제 시문집이긴 한데 이제 시집을 합쳐서 50종, 그러니까 대다수를 이루게 되고 그 외에 교학, 선, 어록, 그다음에 의례, 연불종토, 불교사, 호불론서, 그리고 이제 기타 기행록과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66종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저자와 유형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쭉 나오고요. 예. 예, 그래서 주요 연구 자료와 어떤 특징적 불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화선에서는 이제 운봉선사의 심성론, 이것이 이제 1심과 열장에 근거해서 불교 심성론을 다룬 것이고 당시에 어떤 유학에서의 논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신의 일원성이 아닌 개체의 다원성을 인정했다라고 이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백파응선의 선문 수경, 이것은 이제 조사선, 열애선, 의리선의 3종으로 이제 선을 나누고 인부종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초이의순의 선문 사변만어 어떤 비판론인데 그렇게 나눌 수가 없고 조사선은 격애선과 같고 열애선은 의리선과 같은데 이것은 방편상 나누어질 뿐이지 차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과 교의 겸수적인 입장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의론과 선교 병행론의 그런 입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의례서 중에서는 이제 작법기감, 백파경선에 이것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공의식, 적법 절차를 다룬 것인데 하나의 연구 사료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청문회, 그러니까 산신과 칠성의 습합, 그 불교와 가정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어떤 시대와의 조우, 그 다음에 어떤 민간 신앙이 불교의 사찰 공간 안으로 들어오고 불교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 수요를 창출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연불정토는 이제 정토보서가 이제 가항대정경본에서 정토서적을 발췌하고 유학한 것이고, 이제 연불보건문 같은 것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가사들도 이제 실려 있습니다. 또 불교사는 동사열전, 이거는 편향파 중심이고, 그다음에 부유계, 송광사 중심의 조계 고승전이 나오게 됩니다. 또 호불론서는 이제 현정론과 유석지론인데 이런 책들은 이제 중종대의 어떤 경국대전에서 도승조가 빠지면서 법제적인 패불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집중 간행됩니다. 불교는 사실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기행록으로는 이제
대동사의 천불전을 만들 때 경주의 옥돌로 이제 만들다가 이것이 부산에서 표류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7개월간 머물다가 오는 그런 이제 일본 표해록이라는 것이 화승 풍계 현정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다음에 이제 백열록이라는 책에는 이제 추사가 백파에게 보낸 편지라든지 아니면 다산의 글이라든지 또는 초이의 동다송과 같은 그런 이제 시문들의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불교의 연구 과제를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불교의 사상, 사원 경제, 종교적 기능,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과제가 산적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승단 내의 분화 등을 살펴봐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과연 조선이라고 하는 유교 사회에서 불교는 무엇이었고 그 시대적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불교는 현재 불교의 원형이고 전통과 근대의 가교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불교는 그 어떤 고유성이 있는데 그것이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교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기나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 동아시아 근세불교의 어떤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유교와 같은 주류사상, 그다음에 뭐 도교도 있고 민간신앙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을 텐데 타 종교와의 각축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석과 실증이 이제 학문 풍토였습니다. 이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통과 근대의 연결고리이면서 서구 문명과의 조우와 갈등을 직접 맞닥뜨리는 주체가 됩니다. 또 자료는 매우 많지만 다른 시대나 분야에 비해서 연구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불교 문헌의 조사, 집성, 또 역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검색 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서비스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불서가 간행된 조선시대 불교는 새로운 차원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의 활성화 또는 전통 문헌과 사상의 대중화, 문화 콘텐츠 양산과 같은 그 많은 과제들을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글본 한불전의 출간은 조선시대 불교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주제와 분야의 확장성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남은 121종의 번역성과의 출판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